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 아이들과 대화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며칠의 이야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상 최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재밌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 자기들의 하루 일과를 다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뭐 했어? 또는 오늘 어땠어? 하고 질문을 하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이들은 흥미롭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아이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까 고민하다 아빠가 아닌 아이들의 위치에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끊임없이 얘기해줬고 아이들은 항상 즐겨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 큰 지금도 재밌어 하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칼라로 꾸었고 또 많은 꿈들을 아침에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며칠 동안 꿈을 연달아 시리즈로 꾼 적도 있죠. 그래서 하루는 저의 웃긴 꿈 이야기를 아침에 아이들과 나누었더니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마다 꿈 이야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 아이들도 본인들 꿈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였고 아침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 식구들은 아침 식사하면 모여 앉아 깎아대고 웃으며 서로들의 꿈 얘기를 나누기 정신없습니다. 자녀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나 중요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오직 아이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이럴 때 아이들은 좀 방어적으로 나오고 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모님들은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부모들과 좀 멀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오늘 뭐 했어? 또는 오늘 어땠어? 라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죠.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빠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다? 아니면 오늘 아빠 바보처럼 딱지 뛰었어. 아니면 오늘 아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며 아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눈빛에는 자기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이야기가 끝나면 자기들도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제가 놀랬던 것은 저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가족과 이런 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힘들 때는 아빠 괜찮아요, 아빠 힘내세요 라고 저의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죠.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아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을 위로해주며 또 남들을 위하는 모습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은 혼날까봐 또는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입니다. 이래서 저는 저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아빠도 똑같은 감정이 있고 아빠도 똑같은 실수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았을 때 아이들은 조금 더 흥미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제가 아내한테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상황을 생각하죠.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이랬을 때 아이들은 본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적인 모습이 아니고 신중히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야기가 끝난 후로 한 1, 2주 후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다수 제가 생각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럴 때 저는 그냥 너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하고 아이들을 칭찬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듣고 저 자신도 어렸을 때 비슷하게 잘못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 얘기해주죠. 이럴 때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외면함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더 나빠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지만 지금도 전화 통화할 때는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또 엄마가 저녁에 뭘 만들었는지 또 어떤 맛있는 걸 베이크했는지 하고 우리가 웃으며 대화를 한 후에 아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혜롭게 성장해 주길 바랬죠.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에 갔을 때부터 저녁 식사할 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잠언 성경 말씀을 하루에 3-4절씩 나눠 읽었죠. 읽은 후에는 저 마음속에 씨름하고 있는 유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었더니 놀라운 것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나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학 갔을 때는 성경 말씀을 잠언 성경 말씀을 6번 이상 읽었고 제가 선물로 고등학교 때부터 즐거워가며 읽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경을 줄을 그어가면서 읽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 갈 때 선물을 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큰아이가 대학 간 후에는 둘째 아이는 자기는 잠언을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신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온 식구가 아들이 대학 가기 전에 신약을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또 대학 갔을 때는 새로운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홀로 쓸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빠의 손길을 보면 조금 더 자기의 삶에 적용을 잘하기를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비디오 게임을 놀아주었죠. 이때 아내가 이제 게임 꺼 하고 소리 지르면 저는 아이들과 같이 엄마 지금 끌 수가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 스테이지가 끝나면은 게임을 끄자 하고 같이 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은 게임을 노는 도중에 어떻게 게임을 끄는지도 배웠죠. 또 제가 아이들한테 나눈 이야기는 제가 의대를 처음 갔을 때 수업 끝나고 오락실 들리면은 100원 하나로 5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갤럭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둘러싸 저를 구경하며 응원해줬죠. 그래서 게임은 너무 많이 놀게 되었고 시험은 잘못 봐서 그해 여름에 다시 제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수업 끝나고 오락실에 가면은 꼭 시간을 맞춰서 30분 후에 알람이 울면은 미련 없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떠났고 제가 일어났을 때는 금방 다른 아이가 제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노는 것을 보고 저는 떠났죠. 이때 또 제가 같이 얘기해 준 것은 이 오락실에 있는 이 게임 기계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봐야 될 시험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나한테 소중했던 게임이 10년 후에는 나한테 어떤 의미도 없겠지만은 지금 이 게임 때문에 잃은 많은 시간들은 제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또 다른 공통의 관심사로 아이들의 친구가 줄 수 없는 취미를 선택했죠. 예를 들면 사냥, 낚시, 사격, 꽃게 잡기. 이 취미는 우리 온 식구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더 많이 잡을지, 또 아니면 어떤 도구나 기구를 우리가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들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진짜 식구들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이 취미를 같이 즐기고 있죠.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홈코밍이 끝나고 밤늦게 제가 아이와 친구들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탔을 때 오늘 홈커밍 어땠어? 하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아주 웃긴 것을 유튜브에서 본 얘기를 해줬고 아이들은 깎아대고 웃으며 제가 집에 가면 꼭 보라고 얘기해줬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홈커밍 어땠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30분 동안 서로 대화하며 깎아대고 웃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아이의 친구는 저희 아이한테 니네 아빠 정말 쿨하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얘기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롭고 편안하다고 느끼면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가 아내와 아이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어야 했죠.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처음 갔었을 때 하루는 저가 집에 왔더니 아내가 상당히 속상해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가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둘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더니 엄마가 안녕하고 인사하기도 전에 아이는 문을 쾅 닫고 친구들한테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랬을 때 저 아내는 아들한테 큰 상처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가 아내한테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있을 거야 하고 설명해 줬고 좀 생각 끝에 아들 방으로 갔죠. 그래서 아들한테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좀 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집 바깥에서는 너한테 안거나 뽀뽀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냥 하이파이브나 아니면 피스트나 아니면 미소를 띄워주자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좋은 생각이라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 혹시 엄마가 하루 종일 울고 있었던 거 알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더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하며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엄마를 포옹해주고 뽀뽀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아침에 엄마가 너를 데려다 줬을 때는 문을 닫기 전에 엄마를 보고 큰 미소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문을 닫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후로는 서로 문제가 없었고 또 잘 지켜왔죠. 제가 깨달은 것은 아이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면 같은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서로 자기 할 일을 하며 같이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은 아이들이 할 일 없이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첫 질문이 너 숙제 없니? 너 할 일 없니? 하고 자꾸 재촉을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아이들은 불편하니까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진짜 할 일 없이 서로들의 나누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아쉽게도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위치가 아닌 자녀의 위치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